자, 오늘 4월 25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쓰다 보니까 너무 길게 썼는데, 일단 장중 변동성 엄청났죠. 코스피가 2% 넘게 장중에 빠졌었고, 코스닥도 3% 넘게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지는 건 절대 만만하게 빠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제가 지난 그 영상 이제 마감 시장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도 한 대 맞을 달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장기 입형대에서 저항을 받을 때가 됐었고 한번 접힐 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한번 조종파 줄 자리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을 했다기보다는 조종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한 전고점, 그러니까 통상 한 지금 자리죠. 이제 코스피는 여기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됩니다. 전고점 인근에서 브레이크가 좀 잡혀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멈춰줘야지 추세가 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810에서 조금 낮게 잡으면 800.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각도기로 재듯이 정확하게 딱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800에서 810 정도에서 그래 브레이크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은 2차전지 얘기부터 좀 할게요.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오늘 안 좋았던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한 6% 넘게 날아갔고 LNF도 5%가 넘게 날아갔고 그러는데, 일단 첨보라는 종목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2000이 소재 전해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을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 감소했고 90.92%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0% 넘게 감소, 단기 순이익도 69.29% 각각 줄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에서 첨보라는 종목이 우리 이제 그 시총 상위 순서대로 보면은 똑같은 순서에 있는 게 뭐냐면 신한지주입니다. 코스닥의 시단 지주만큼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 오늘 하루에 14.85%가 날아갔습니다. 15%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날아가니까 2차원 만약에 신한지주가 이만큼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루룩 다 빠져. 포스코 시리즈들, 에코프로 시리즈들 전부 다 개박살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라고 해서 2차원지 쪽 섹터에 악재가 일단 하나 있었고, 둘째는 SG발 매도 사태, SG증권발 매도 사태도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한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 하한가 풀린 종목들도 있었지만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같은 종목들 쪼로록 하한가를 맞는 모습들을 보여서 점화 맞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삼천리나 이런 종목들이 작지 않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시총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고, 하한가 풀린 종목도 할인지주 이런 종목들 하한가 풀렸는데 역시 마찬가지 개파락 크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정도 뭐 물량만 아니었으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그러니까 개인 매매로는 사실 이런 종목에 단기 매매하면 들어가 볼 만하거든요. 찍고 장기 입형대에서 양봉 한번 나오면 단기적으로 갭 메우는 요만큼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만만 한데, 그건 제 개인 매매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게 만약에 실패하고 음봉 떨어지면 바로 손절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뒤를 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는 제가 항상 뒤를 볼 수 없는 종목들은 잘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실적 좋거나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좀 빠져도 나중에 다시 또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진짜 뒤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매매들을 할 때는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꼴보기 싫은 기사가 이겁니다. 중국 마이크론 제재 시 중국 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고, 얘기는 방미를 앞두고 논의했다는 얘기가, 통상 대통령끼리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무진들 딴에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대통령들끼리 그냥 서명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국빈 방문할 때 이거를 한국 정부는 알고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폰세를 보면은 이거 오케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이건 정부가 오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나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최태원 회장이랑 이재용 부회장 어제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같이 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반도체나 이제 2차전지나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데려갔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말씀 안 드렸나? 시황을 쓰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세 군데에서 만듭니다. 마이크론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세 군데에서 만드는 옛날 많았어요. 많았다가 소위 반도체 치킨 게임의 시즌이 있었어요. 치킨 게임 하다가 살아남은 데가 이제 세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에서 만드는데, 마이크론에서 안 팔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민원을 얘기하러 간 줄 알았는데 민원 들어주러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럼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이제 뭐 정의원 방에서 지금 반도체를 안 갖고 있긴 한데, 이러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특히 코스피 반도체 섹터들이 안 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2차원지도 안 가고, 그나마 운수장비가 좀 이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이런 종목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악재는 어쨌든 간 2차전지 첨보의 실적, 그리고 SG발 매도세 계속돼 있고, 거기다가 미국발 악재,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발 악재, 반도체 악재는 해소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하방 베팅 해야 되냐? 계속 이제 회원님들께는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미국 그 시장, 미국 회사들 실적 나오는 슈퍼위크니까 그거 보고, FOMC 5월 1일, 5월 2일이니까 그거 보고, 5월 2일에 일단 FOMC 그 금리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 나오는 게 5월 2일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서 하방 여부를 좀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신용 개미를 털어내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신용 잔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B2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하나금투인가는 지금 신용을 아예 제공을 안 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쓰고 새로 신규 신용을 지금 아예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않는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지금 오늘 보시면은 시장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입니다. 운수장비 오늘 현대차 이런 것도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은 잘 버텨줬고, 금융업하고 보험이 좀 버텼는데, 금융업 보험은 사실 버틸 게 아니죠. 이제까지 계속 뭐 두드려 맞고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KB 한번 볼까요? KB, 아이고 화면 너무 많이 켜놨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화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의 뭐 금융업들 비슷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간 것도 없어. 사실은 최근에 장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2차전지랑 뭐 몇 종목 몇 섹터들을 올라왔고, 또 순환매 돌면서 AI 좀 올라오고 로봇 좀 올라오고 몇 섹터만 올라왔다가 지금 그것도 위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또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저도 안 보고 있었는데 셀바스 AI 어떻게 됐나요? 거의 위에 이제 장대 세워놓고 지금 다이빙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간다 또 간다 했다가 이제 물리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물렸을 거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다이빙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몇 섹터들만 움직였고,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가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옥석 가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시면 시커먼 거 보세요. 이런 것들 엄청납니다. 지금 애경 케미칼 오늘도 26% 빠졌네. 이런 종목들, 애경 케미칼 작은 종목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하죠. 거의 뭐 풀댕댕한데, 에코프로 BM이고 제일 큰 종목 LNF 5.4%, 대주전자재로 4%, 포스코 엔텍 10%. 이건 뭔가요? 성광이니까 비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네모난 칸의 크기가 이 전체 시장에서의 볼륨이거든요. 포스코 엠텍 아까 말씀드렸었고, 윤성 FNC 6.3. 이건 뭐 다우데이터도 네모칸이 작은 게 아니네요. 30%.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왜 고민을 좀 해보고 하방 베팅을 하자고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B2가 늘다가
반대 매매 슬슬 나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 한번 나오고 나서 신용, 소위 말하는 신용 개미 떨궈내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이 사실은 의외인 건 아니에요. 맞을 자리에서 맞긴 맞았어요. 맞을 자리에서 맞기도 맞았고, 만약에 조정 구간이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베이스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정고점 돌파한 이후에 상단 장기 입원에서 저항을 받는 자리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자리에서 맞았고, 지금 미국 지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지수는 삼각 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약에 하방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상방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도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 개별 종목군에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익률 게임에서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개미 한번 떨궈내고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사실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야 요즘 잘 가는 종목 하나 해봐야지, 뭔가 이거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클릭해봤는데 최근에 KETS가 많이 올라왔다, 샀어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위에 고점에 물리시고,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가 제일 매물대가 높잖아요. 27,000원대가 여기서 거래가 제일 활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한 하루에 막 7%씩 맞아뿐다. 뭐 하림 이런 거 사실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하림 지주 아니라 하림인데 하림 지주 빠지면서 동시에 막 동반해서 한 7% 맞아버린다. 이러면 멘탈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포트를 잘 구성을 해 나가신다면은 신용 개미들 떨궈내고 나서 반등할 때 기회가 되는 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기술적 지표가 중요하다는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지표는 아직 안 죽었어요. 경기 지표는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많이 깔아앉았는데 기술적 지표가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 시장도 하나의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선행 지표로 역할을 해주고 경기가 뒤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죠. 저는 미국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려됩니다. 한국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다른 시장들 잡아먹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제대로 정치를 좀 해주고 외교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만 받쳐준다면은 시장 자체는 낙폭 있는 이후에 충분히 돌릴 수는 있다. 일단 이번 FOMC가 좀 지켜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